네, 시장의 주요 이슈들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고 시장 전망하고 전략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마켓 인사이드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들여다볼 시장은 이제 미국 시장인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중국이니 유럽이니 흔들림의 많은 다른 시장과는 전혀 다르게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가장 뒷받침되고 있는 것들이 경제 지표입니다. 어렵다는데 경제 지표가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복세가 정말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인지 미국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이 시작되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산업 생산 둔화나 이탈리아 연정 문제 강등, 신용등급 강등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국 증시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한 풍부한 유동성의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캐스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컸었는데 시캐스터가 발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제 지표에 대한 호전이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되찾으면서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시캐스터가 발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호전되고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2분기 지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까지, 그러니까 3월 경제 지표, 4월 달까지 발표될 3월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캐스터의 발동에 대한 영향은 4월 경제 지표, 그러니까 5월 달에 확인할 수 있는 4월 경제 지표부터 아마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미국의 경제 지표 호전,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리스크 완화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를 강하게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그칠 모멘텀이 아닌 것 같아요. 경제지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향후 몇 달 동안은 적어도 좀 좋게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시장에서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의 시각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양적 완화 정책이니 이런 것들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단순히 경제지표가 최근에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열어놔도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그 전망도 함께 좀 해볼까요? 2월 하순에 그 미국 버냉키 의장이 상하원 그 의회에 이제 출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양적 완화를 당분간 지속할 것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지난 1월 FOMC 성명서에서는 일부 의원이 양적 완화를 규모를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도 동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도한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해서 자산 가격에 좀 풍부한 상승세가 좀 있고요. 그로 인해서 향후에 양적 완화가 종료될 시점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현 시점 미국 경제가 완연한 회복세, 확장세로 들어가지 못한 시점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이런 이제 양적 완화 규모가 지속되는 수준은 대략 3분기 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지난 2012년 9월 달에 미국 모기지증권 매입을 9월 달에 발표했기 때문에 적어도 1년간은 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산 가격 버블이나 아니면은 투기 세력들에 대한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의 높은 실업률 수준 그리고 주택시장 부진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적어도 3분기까지는 미국 연준이 현재 수준의 양적 완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돈을 풀어주는 게 어쩌면 우리가 불이 아슬아슬하게 꺼질 듯 말 듯한 불을 좀 이렇게 활짝 태워주는 역할인데 불길이 조금 살아났다고 바로 또 땔감 빼면은 이것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조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땔감을 넣어주는 게 사실은 맞는 방법일 것도 같은데 그렇더라도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고 양적 완화는 지속될 거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확언을 하기에는 다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본격적인 회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국면에 있는 것은 맞는데요. 아직까지 글로벌 경기 자체가 완연하게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외 요인은 아직도
부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그 경기 종합 사이클을 보면은 선행 사이클이 동행 사이클보다 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선행 사이클이 동행 사이클을 강하게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선행 사이클이 동행 사이클을 강하게 견인하기 위해서는 선행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실물 경기 지표, 예를 들어서 뭐 재고 순환이나 아니면 ISM 제조업 지수나 기계 수주 이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전년비로 한 10% 이상의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은 대략적으로 2분기 후반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 사이클이 동행 사이클을 상회하는 2분기 후반의 경제 지표들이 아마 미국의 경기 회복세를 좀 더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향후 발표될 또 가까운 지표 중에 2월 소매 판매 동향 결과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금까지 잘 달궈지고 있는 분위기를 더 강하게 할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그 블룸버그 내일 모레 이제 15일 날 발표될, 네. 13일 날이죠. 13일에 발표될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블룸버그 컨센서스로는 전월비를 한 0.5%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한 1.0% 이상은 증가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 심리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2월 달에 그 미시건대 소비 심리 평가 지수가 73.8에서 77.6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이 좀 호전이 되고 있고요. 또한 2월 고용 지표도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월 소비 판매도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저녁에 발표될 2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언제쯤 도대체 미국 증시의 이 좋은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으로 콱 지수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예.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우리나라 경제 혹은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디까지 보세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최근 이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데요. 물론 이제 학습 효과 때문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당분간 이런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금융시장, 특히 외국인 주식 매수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주변국의 상황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일본의 엔저에 따른 국내 수출 경기의 좀 부진도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인플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발 성장 모멘텀도 다소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적어도 한 3월이나 4월 정도까지는 국내 증시가 강하게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나 아니면 네. 글로벌 경기가 2분기 후반 정도부터는 살아난다, 좀 더 강하게 살아난다 본다면은 국내 경제 역시 국내 경제 그리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아마 그 2분기 중후반 정도부터는 좀 커플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좋아지는 게 우리 경기 혹은 우리 기업들에게 바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더라도 2분기 중후반부터는 조금 개선세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소식. 사실 맨 처음에 우리 시장을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흔들었던 가장 큰 주인공이 유럽 분위기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피치사가 이탈리아 신용등급 강등도 하고 최근에 유럽 분위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간밤에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에 대한 얘기는 뭐 분명히 짚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잠재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유럽의 이제 세 번째 국가인 이탈리아의 연정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리스크로 남아 있고요. 연정이 실패하더라도 재선거에 대한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유럽의 이제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예. 전반적으로 은행 단일 감독 기구에 합의할 것인지의 여부도 좀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4월 달에 대규모 국채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 대략 한 270억 유로 정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426억 유로 정도 아마 국채 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충격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뭐 이탈리아 문제나 유럽 정상회담 문제 아니면 대규모 국채 만기 문제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재정 리스크는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유럽 문제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인사이드 KB투자증권 문정희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